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그 심사 심판하고 있고, 우리가 청구인이 이해관계자도 포함합니다. 이해관계인이 포함. 이해관계 포함이고, 이해관계는 우리가 이천업세, 네, 물적, 보증인, 그 다음에 기타 또 있습니다. 기타 이렇게 관계자. 그래서 생각보다 폭넓게 우리가 청구인을 인정해준다는 거고, 납부통지서를 이제 받은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금전적 이해됐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옵션이죠. 옵션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이 포함되는 거죠. 지방국세청이 포함되는 거고,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90일 이내에 하는 거고, 보정은 2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바로 할 수가 있고, 이의신청을 거쳐서 이렇게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할 때도 마찬가지로 90일. 이의신청한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심사청구는 이제 국세청장이 하는 거죠. 국세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국세청장한테.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고, 증거하고, 그 다음에 증거서류하고 증거물을 당연히 제출해야겠죠. 그럼 결정은 어떻게 하냐? 국세청장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 의견.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세심사위원회가 의결해서 국세청장이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네, 국세청장 1항에 따른 국세의 의견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하고 한 차례 한정을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세심사위원회가 너무 명백하게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백하는 거죠. 이렇게 백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할 수가 있다. 한 차례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근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요거 정도 이제 주의적으로 좀 하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트렌드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행정이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데, 아직 공개하지 않는 부분,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거 이제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거 결정은 뭐 국세청장이 결정했고, 그러면 이 결정은 뭐냐? 결정의 종류.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각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가 다음 항목 어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청을 제기한 후 심사 청구를 제기한 경우, 그러니까 아예 기간이 이제 제기 후죠. 그 다음에 다번 청구権시간 후, 이것도 이제 제기된 경우, 다번 필요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마번은 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네, 마번은 이제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각하 결정을 하는 겁니다. 각하 결정. 그래서 각하는 일단 형식적으로 형식이 안 맞은 거예요. 형식이 안 맞아서 뭐 처분이 맞다 틀리다 이런 거를 아예 판단하지도 않는 거예요. 형식이 맞은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우리가 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하는 형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 끝난 거예요. 그 순간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 인정할 때는 그 청구를 기각. 그 다음 이제 기각입니다. 기각은 형식은 맞았어요. 형식은 맞아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 행정처분이 한 게 맞아. 행정처분이 한 게 맞아. 이 오케이야. 맞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틀렸다. 청구인이 패소를 한 경우죠. 그래서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는 표현을 씁니다.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 이거는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네 말이, 주장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만 좀 신경 쓰시면 돼요. 각하는 우리가 형식이 틀려서 아예 이제 판단하지 않는 거고, 기각은 형식이 맞아서 이런 데까지 이제 국세심사위원회까지 간 거예요. 국세심사위원회 가서 판결했더니, 그러니까 회의를 했더니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할 때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대부분 뭐 인용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처분을 결정하는 거죠. 처분 결정. 다만 보통 이제 인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용.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데 뭐 전부를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일부 그러니까 이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세 처분에 가면 쟁점 1, 쟁점 2, 쟁점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구서를 씁니다. 청구서 쓰면 뭐 쟁점 1은 받아들이고 쟁점 2는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쟁점별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부 인용할 수도 있고 필요한 일부만 인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부 필요한 취소, 경정결정이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약간 청구인의 승소 개념으로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세 가지가 있다. 결정. 요게 이제 결정의 세 가지입니다. 각하, 기각, 인용. 인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법조문에 우리 흔히 인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1항의 결정을 심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이내. 요 결정은 90일 이내. 그래서 우리가 제기도 90일 이내, 보정 20일, 결정도 90일. 그러니까 90일, 3개월. 우리가 보통 3개월이라고 많이 하는데 3개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90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일 이내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정기간.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사입하지 않는다. 똑같아요. 보정기간은 우리가 어느 기간에도 삽입하지 않습니다. 보정기간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구 받으면 보정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부터 90일 이내를 따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제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에서 주문을 기재한 범위에 한정을 조사하고 그 결과 취소, 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60일. 그러니까 제조사하면 우리가 60일. 이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정의 경정이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우리 결정한 거죠. 심사 청구에 대해서 결정한 거예요. 이 얘기는 심사 청구 결정은 이 얘기는 심사 청구 국세심사위원회 회의하고 국세청정이 받아들인 거죠. 의결을 한 거를. 그 결정이 잘못된 기재, 계산차고 그 밖의 이유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또는 심사 청구의 신청에 의해 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정이 잘못된 기재, 계산차고 인정. 단순 실수죠. 이런 거는 이제 국세청장의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 신청에 의해서 경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불고 분리 변경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심사 청구를 한 처분 외에 처분에 대해서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변경할 새로운 처분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사 청구만 하는 거예요. 심사 청구한 처분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심사 청구한 대상만 처분을 하는 거지. 이건 뭐 일반 행정소송, 소송과 다 똑같아요. 다른 소송도. 그 청구서에 있는 내용만 다투는 거지 청구서에 없는 거를 다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 적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을 할 때, 국세청은 결정을 할 때, 심사 청구를 한 처분, 기초, 당초 처분이 있을 거예요. 당초 처분. 당초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리한 처분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스크는 없는 거죠. 불리한 처분을 하게 되면, 이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인이 이런 소송을 하기 좀 겁내는 거죠. 당연히 겁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불리하다고 느끼며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그 심사 청구를 한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칙인데, 이건 뭐,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 불이익이, 그래서 쓸까요? 불이익 변경 금지. 유리하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하게는. 당연히 유리하게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불보 사유가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해야 세무세정. 여기 중요한 거는 세무세정 하거나 세무세정 거쳐 지방국세청장. 그러니까 이의신청은 직접적으로 이제 처분한 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서 하는 거고, 이의신청은 그 밑단, 아랫단에 있는 세무서장 아니면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은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거의 결정을 다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니까 거의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결정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실행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8항에 따라 송부한 의견서에 그 결정기한을 항변하는 경우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30일 이내 혹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청구는 우리가 이제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은 30일 혹은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얘가 옵션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하거나 뭐 이런 거 뭐 바로 들어줄 것 같지 않다 하면 굳이 이거 시간도 낭비하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회계사라든지 이제 대리인을 보통 쓰는데 대리인이 요때도 하고 요때도 하면 이게 돈이 더블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로 가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본인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잘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이의신청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심사 청구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다음 이제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 구성.
요 국세심사위원회 어떻게 되어 있냐 는 걸로 두고 있고, 앞에 부분은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세심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판원. 그러니까 청구인이 심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바로 또 우리가 심판 청구. 심판 청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냐, 심판 청구냐를 청구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청을 거쳐서 이렇게도 갈 수가 있고, 심사 청구를 갈 수가 있고,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청구인이. 심판 청구는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하고 이제 별도로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요게 좀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이 신청하고 심사 청구는 다 국세청 내에서 하는 거예요. 국세청 내에서. 그러니까, 국세청이 처분도 하고, 국세청이 청구를 받아서 다시 한번 내가 한 처분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심사 청구는 소속이 국무총리.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밑에 있어서 이 사람들 실제 조직상으로 보면 관계가 없는 거죠. 조직상으로 보면 물론 이쪽에서 이제 그 했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조세 심판을 많이 가긴 가는데 조직도로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내 조직에서 처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우리 제3자적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보다 약간 이해관계인이 덜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 청구 쪽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 청구로도. 심판 청구는 중요한 게 이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이 신청하고 심사 청구는 국세청 내에서 도는 거고, 우리가 심판 청구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조직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처분한 데하고 우리가 다시 청구 받는 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거 하나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조세심판원 그 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조세심판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우리가 상임, 비상임 조세심판관 임기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면 의사에 반해 면직대원 해촉되지 않는다. 이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 가볍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읽어드린 이유는 뭐 단순 암기상 이런 건데, 읽어드리는 이유는 우리 외부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기 때문에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상임과 비상임 조세 심판관의 임기는 3년. 임기는 3년이고 중임 한 차례 중임할 수가 있다. 한 번 더 중임했기 때문에 6년 하겠죠. 6년. 그다음에 심판 쪽에 이제 우리 기간이 나오는데, 청구기간. 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다. 똑같습니다. 이 심사 청구와 똑같이 모두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90일 이내에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 신청을 거친 후 심판 청구하는 기간에서는 우리 여기랑 똑같이 하겠죠. 다음 청구 절차 보겠습니다. 심판 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 등 사유가 기재된 심판 청구서를 처분할 건 처분해서 세무처나 조세 심판 원장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장이나 조세 심판 원장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분을 내가 이제 일선 세무서기 때문에 세무서장한테 바로 제출해도 되는 겁니다. 세무서장한테 나 심판 청구를 할 겁니다 하고 제출하면 세무서장이 이쪽 조세 심판원한테 보내주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심판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조세 심판원장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심사 청구도 우리 세무서장, 국세청장, 지방 국세청장 끼고, 심판 청구는 세무서장 통해서 하는 거예요.
별 크게 의미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세무서장하고 지방구세청장이 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8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산할 때는 심판청구가 세무서장 외에 또 세무서장, 지방구세청장 또는 구세청장이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우리 처음에 나올 때는 세무서장 조세심판원장인데 뭐 다른 데도 하니까 원래 처분받은 데 외에도 다른 세무서장에도 하고 지방구세청장에도 하니까 그것도 전부 다 청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청구한 걸로 본다. 마찬가지로 세무서장과 마찬가지로 청구를 받으면 이제 바로 조세심판원한테 보내줘야겠죠. 그 절차는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거 서류 또는 서류 증거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증거 서류나 증거물은 좀 제출해야죠. 그래, 그 다음 이제 조세심판관 회의입니다. 조세심판관. 우리가 앞에 심사청구 쪽 보면 우리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고, 조세심판관 회의는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장은 이제 심판청구를 받으면 조사와 심리를 담당할 주심 조세심판관 1명과 배석 조세심판관 2명 이상을 지정해서 조세심판관 회의를 구성하죠. 그래서 주심과 배석 조세 2명을 해서 조세심판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3항에 보시면 조세심판관 회의는 담당 조세심판관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세심판관 가반수 창성으로 가반수 창성을 의결을 하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4항에 조세심판관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거고, 조세심판관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 인제 공개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회의, 그러니까 상세하게 이제 회의에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지만 우리가 결과물, 최종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인용이 됐는지 인용 안 됐는지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개하지 않고 인용이 된 결과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공개하고 있어요. 네, 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인데, 조세심판관은 이제 이해관계자이면은 이제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조세심판관이 이런 청구 관련된 거하고 이제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제외를 하겠죠. 그래서 1항 보시면 조세심판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심판 청구인 또는 대리인인 경우, 자기가 있던 대리인인 거죠. 그 다음에 친족이었던 경우, 이런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해서 회피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회피하는 거고, 앞에 거는 빼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회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피는 이제, 청구인이 이제 기피하는 거죠. 보시면 이제 1항 보시면 담당 조세심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청구인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척은 조직에서 배정할 때 이제 빼는 거고, 회피는 심판원이 자체적으로 내가 안 하겠다는 거고, 기피는 청구인이 저 심판원은 좀 빼주세요. 이렇게 결정되면 저 심판관은 빼주세요 하고 하는 거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그다음에 사건의 병합과 분리가 있습니다. 사건의 병합과 분리. 담당 조세 심판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의 심판상을 병합하거나 병합된 심판상을 여러 개의 심판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여러 개의 심판상을 병합하거나 이런 게 이제 왜 있냐면 이 조사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조세 뭐 다른 것도 다 똑같은데 법이잖아요. 법이 있으면 어떤 한 조문이 문제가 되면 조문이 이슈가 생겨요. 조문이 이슈가 생기면 이해관계자가 여러 명입니다. 이해관계자 여러 명이고, 당연히 전국적으로 쫙 퍼지겠죠. 뭐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부산, 뭐 인천 전부 다 이해관계 다 생길 거고, 처분이 다 이상하게 됐겠죠. 처분이 다 이상하게 되면은 그 처분 이상하게 받은 청구인이 다 우르르 이런 절차를 취할 겁니다. 이런 청구 절차를 취하면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병합해서 하는 거죠. 하나로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병합해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쟁점 이슈가 많으면 분리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래서 사건의 병합과 분리를 가능하다. 합칠 수도 있고 쪼갤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 검사권이 있습니다. 질문 검사권. 담당 조세 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세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심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부 서류 굿밖에 물건 제출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이거를 권한을 줘야겠죠. 권한을 줘야지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니까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당 조세 심판관 외에 조세 심판 소속 공무원도 그런 권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조세 심판관 소속 공무원이 이제 행위할 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자에다 보여야 한다. 당연히 이제 신분을 표하고 보여야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뭐 이런 조사를 못한 경우, 조사를 못하면 심판하는 거 현저히 곤란을 하겠고, 이런 게 인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조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심판 청구인의 주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심판 청구인이 당연히 자기 주장을 이제 맞다고 이제 주장하려면 조사원들이 우리가 서류를 찾아보면 단 하나씩 이제 제출해야죠. 그래야지 내게 인용될 수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조사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를 못하면 당연히 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사 심판은 이제 조사와 심리를 할 때 우리가 가세 형평을 고려해서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한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이게 자유심증으로. 그래서 요게 이제 약간 이제 무서운 문구죠. 주관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 조세 심판원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법 조문은 아시겠지만, 이제 조세 심판에 대해서 많은 조문이 있어요. 조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많은 조문이 있고,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조세 심판원이 심판 청구가 이제 우리 국무총리 밑으로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우리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감사원한테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감사원한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한테 왜 청구할 수 있냐면 이 국세청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에 이제 청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기준법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감사원에 청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청구인이 우리가 이제 부당하게 뭐 처분을 받았거나 내 청구가 거부됐다 그러면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의 신청을 일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쪽한테 청구하는 거고, 바로 심사청구 국세청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세청 조직에 하는 게 좀 꺼려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청구 쪽으로 바로 갈 수가 있고, 심판청구는 국무총리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조직으로 감사원 청구가 있습니다. 감사원 청구. 그래서 감사원 청구, 심사청구, 심판청구 요 세 개 중에는 하나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는 거고, 그 이의 신청은 옵션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